옛날 옛적 16세기 유럽 스코틀랜드에선 알렉산더 손이 빈과 그의 대가족들이 체포되어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40년 이상 갤러웨이 해안의 동굴에서 살며 6,000명 가량의 여행자들을 습격하고 살해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체포되어 독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난 과거들을 회상하는 알렉산더 손이빈의 시점에서 서술할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손이 빈의 고백 동굴에서의 45년. 안녕. 나는 올해 71살이 된 손이 빈이라고 해. 나는 지금 45년 동안에 최소 6,000명 이상의 살인을 하고 또 인육을 먹은 행위로 인해 사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글쎄, 두렵고 슬프지 않냐고? 아니, 전혀 그냥 덤덤해? 아무 느낌 없어. 그냥 좀 배가 고프다고 할까? 아까 내가 체포된 후 작은 독방에 혼자 갇혀 있는데 식사하라고 생선과 계란 따위를 주더군. 사실 난 말이야. 내 식성은 인육의 맛에 매우 길들여져 있어서 말이야. 다른 건 입에 대지도 않아. 크크크. 호랑이가 풀 뜯어먹는 거 본 적이 있어? 아, 그나저나 나와 같이 체포된 내 마누라랑 내 애기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기분이 들어. 뭐가 미안하냐고? 그야 좀 맛있는 인육을 먹이지 못한 점이 미안한 생각이 드네. 이제 곧 동이 틀 테고 날이 밝으면 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지. 걱정 마. 전혀 슬프거나 무섭지 않아. 그나저나 말이야. 간수들이 오기 전에 내 얘기 좀 들어줄런가? 그래. 고마워. 난 1540년경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어릴 때부터 학대받고 폭력적인 가정을 겪었냐고? 아니, 전혀. 오히려 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자랐지. 아버지는 하수구 청소부셨고 그 외 여러 허들의 일을 닥치는 대로 했어. 어머니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셨지. 난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가 일하고 들어올 때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싫었어. 제일부 태어난 괴물 첫 번째 기억들. 내 가장 오래된 기억은 3살 때야. 부엌 테이블 아래 숨어서 어머니의 발을 보고 있었어.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계셨지. 뭔가를 썰고 있었어.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어. 똑, 똑, 똑. 그 소리가 좋았어. 리듬이 있었거든. 갑자기 어머니가 앗! 하고 소리를 냈어. 손가락을 베었나 봐. 피가 바닥에 똑똑 떨어졌어. 난 기어나가서 그 피를 봤어. 붉고 따뜻해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 손가락을 뻗어서 피를 만졌어. 뜨겁고 미끌거렸어. 손이 안 돼. 어머니가 날 안아 올렸어. 하지만 난 이미 그 피를 입에 넣고 있었어. 짠맛이 났어. 4살 때는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어. 아버지가 닭장을 수리하고 계셨지. 난 닭들을 구경하고 있었어. 그들이 모이를 쪼아 먹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 저것들은 매일 똑같은 걸 하네. 먹고 자고 알 낳고. 그게 전부야. 그때 한 닭이 내 가까이 왔어. 난 그 닭을 잡았어. 처음엔 그냥 만지고 싶었어. 깃털이 부드러웠거든. 하지만 닭이 버둥거렸어. 날개를 퍼덕이고 꼬꼬댁 소리를 냈어. 그 공포스러운 눈빛이 흥미로웠어. 난 목을 조금 세게 쥐었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거든. 닭이 점점 약해졌어. 소리가 작아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손이 뭐 하는 거니? 아버지가 소리쳤어. 닭을 떨어뜨렸어. 닭은 비틀거리며 도망갔어. 아버지가 날 꾸짖었지만 때리진 않았어. 동물을 괴롭히면 안 된단다. 생명을 존중해야지. 난 고개를 끄덕였어. 하지만 이해가 안 됐어. 어차피 우리가 먹을 건데 뭐가 다른 거지? 5살 때는 마을에 서커스가 왔어. 사람들이 모두 보러 갔어. 나도 부모님과 함께 갔지. 고개사들이 공중그네를 타고 광대들이 웃긴 짓을 했어.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게 아니야. 큰 곰이 한 마리 있었어. 쇠사슬에 묶여서 춤을 추고 있었어.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웃어댔지. 그때 난 곰의 눈을 지그시 쳐다봤지. 그 안에 뭔가 있었어. 슬픔? 분노?
아니면 그냥 텅 빈 거? 곰 조련사가 채찍으로 곰을 때렸어. 곰은 비명을 질러대니 사람들은 더 크게 웃었어. 하지만 난 웃지 않았지. 그냥 지켜봤어.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물었어. 손이 재미있었니? 네. 난 거짓말했어. 재미있진 않았어. 하지만 흥미로웠어. 사람들은 고통을 재미있어 할 수 있구나. 그게 허락되면? 그럼 차이가 뭐지? 허락? 고통? 재미? 6살이 되자 마을 학교에 갔어. 목사가 운영하는 작은 학교였어. 아이들은 대략 20명 정도 있었고, 첫날 목사가 말했어. 여기서 너희는 읽기와 쓰기를 배울 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신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신을 두려워하라. 그 말이 이상했어. 왜 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하지? 수업은 지루했어. 계속 똑같은 걸 반복했거든. 기도문 외우기, 성경 구절 읽기. 하지만 쉬는 시간은 흥미로웠어.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 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덩치가 컸지. 그는 다른 아이들을 괴롭혔어. 작은 아이들의 점심을 뺏고 밀치고 때렸어. 선생님이 안 볼 때만 그랬지. 다른 아이들은 그를 두려워했어. 난 두렵지 않았어. 하지만 나한테 손대지 않게 조심했어. 어느 날 존이 메리라는 여자애를 울렸어. 인형을 빼앗아서 진흙탕에 던졌거든. 메리는 울면서 도망갔어. 존은 웃었어. 난 그를 봤어. 그의 눈에서 뭔가를 봤어. 즐거움, 순수한 즐거움. 그는 남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어. 난 그게 이해됐지. 며칠 후 존의 개가 죽었어. 마을 우물에 빠졌대. 존은 며칠간 학교에 안 나왔어. 나왔을 때는 눈이 뻘겋게 부어 있었지. 쉬는 시간에 내가 그에게 물었어. 개가 죽어서 슬프니? 당연하지. 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 왜 슬픈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내 개였어. 내 친구였다고. 너 메리의 인형 버렸을 때는 안 슬펐잖아? 존이 날 쳐다봤어. 당황한 표정이었어.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른데? 인형은 진짜가 아니잖아. 그럼 걔는 진짜고? 물론이지. 둘 다 너가 그런 거잖아. 둘 다 없어졌잖아. 왜 하나는 슬프고 하나는 재미있어? 존이 대답하지 못했어. 그날 이후로 그는 나를 피했어. 아이들은 날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상관없었어. 그들 또한 나한텐 이상했으니까. 7살의 실험. 7살 때 난 실험을 시작했어. 과학적인 호기심이라고 할까. 첫 번째 실험은 개미였지. 개미집을 찾아서 한참 관찰했어. 개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러다가 한 마리를 잡았어. 손가락으로 다리를 하나 떼어냈어. 그래도 개미는 계속 기어갔어. 조금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 다른 다리도 떼어냈어. 그래도 개미는 계속 움직였어. 몸만 남았는데도. 얼마나 대단한 생명력인가. 두 번째 실험은 쥐였지. 헛간에서 쥐를 잡았어. 덫에 걸린 쥐. 난 그걸 상자에 넣고 관찰했어. 살간 먹이를 안 줬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거든. 첫날 쥐는 계속 상자를 긁었어. 탈출하려고. 둘째 날 움직임이 느려졌어. 셋째 날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 넷째 날 아침 쥐는 죽어 있었어. 난 시체를 꺼내서 봤어. 이렇게 작은 생명이 얼마나 쉽게 꺼질 수 있는지. 세 번째 실험은 고양이였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집 근처를 돌아다녔어. 어느 날 난 그 고양이를 잡았어. 헛간으로 데려가서 밧줄로 묶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를 시험해봤어. 얼마나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다칠까? 얼마나 꽉 조여야 숨이 멎을까? 얼마나 오래 물 없이 버틸까? 일주일 후 고양이는 죽었어. 난 시체를 숲에 묻었어. 그날 밤 잠이 잘 왔어. 죄책감? 없었어. 슬픔? 없었어. 그냥 궁금증이 해소된 만족감. 내가 뭘 해냈다는 성취감. 하하. 8살
교회에서의 깨달음. 8살 일요일. 온 가족이 교회에 갔어. 목사가 설교를 했지. 그날의 주제는 죄와 벌이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신다. 목사가 외쳤어. 너희의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보신다. 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했어. 난 생각했어. 정말 그럴까? 만약 신이 모든 걸 본다면 내가 한 것들도 봤겠네? 개미, 쥐, 고양이. 그런데 난 아직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았어. 벌도 받지 않았어. 그럼 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네? 아니면 신이 없거나? 설교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어. 마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지. 한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어. 너희 들었나? 이웃 마을에서 도둑을 잡았대. 손목을 잘랐다더군. 아주 잘했어. 다른 사람이 말했어. 도둑질하면 그런 벌을 받아야지. 그래, 신의 정의다. 사람들이 동의하며 웃었어. 난 그들을 봤지. 교회에서 예배 후 막 나온 사람들이야. 방금 사랑과 용서에 대해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손목 자르는 얘기를 하며 웃고 있어. 모순이지. 하지만 그들은 모순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았어. 그날 난 깨달았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편리한 것만 믿지. 규칙도 마찬가지야. 편할 때는 지키고 불편하면 무시해. 그리고 그걸 정당화하지. 신의 뜻이라고. 9살 첫 번째 거짓말. 9살 때 토마스라는 친구가 생겼어. 정확히는 친구라기보단 같이 다니는 아이였지. 토마스는 좀 바보 같았어. 착하긴 했지만 머리가 느렸어. 어느 날 우리는 숲에서 놀고 있었어. 토마스가 새 둥지를 발견했어. 파란 알이 3개 있었어. 우와, 이쁘다. 토마스가 감탄했어. 만져볼래? 내가 물었어. 안 돼. 어미 새가 버릴 수도 있어. 괜찮아? 조심히 하면 돼. 토마스가 망설이더니 알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었어. 그 순간 내가 그의 손을 쳤어. 알이 땅에 떨어지며 깨졌지. 토마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 넌 왜 그랬어? 내가 죽인 것 같잖아. 너가 떨어뜨린 거잖아. 내가 말했어. 네가 손으로 쳐서 떨어진 거잖아. 안 쳤어. 너가 실수한 거야? 거짓말쟁이. 토마스가 울면서 도망갔어.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날 불렀어. 손이? 토마스가 너가 새 알을 깨뜨렸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아니에요. 난 침착하게 말했어. 토마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제가 말렸는데 안 들었어요. 정말이니? 네. 선생님이 나를 한참 쳐다봤어. 난 눈을 피하지 않았어. 똑바로 봤어. 알겠다. 가봐라. 그날 깨달았어. 거짓말은 쉬워. 특히 침착하게 하면.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을 믿어. 토마스는 그날 이후 나랑 말하지 않았어. 상관없었어. 10살, 죽음을 목격하다. 10살이 되던 해, 여름 큰 사건이 있었지. 마을에 역병이 돌았어. 사람들이 하나둘 죽기 시작했어. 처음엔 노인들이었어. 그 다음엔 아이들도. 우리 이웃집 가족이 전부 죽었어. 5 식구 모두.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 신의 벌이다. 목사가 외쳤어. 회개하라. 난 회개하지 않았어. 대신 관찰했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어. 처음엔 기침을 했어. 그 다음 열이 났지. 그러고는 피를 토했어. 며칠 안에 죽었어. 흥미로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지.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기도했어. 어떤 사람들은 울부짖었었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받아들였어.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게 드러나. 진짜 모습이. 역병은 1달 정도 지속됐어. 마을 사람 중 20명쯤 죽었지. 우리 가족은 무사했어. 역병이 끝나고 마을은 조용해졌어. 사람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어. 서로를 의심했고, 하지만 몇 달 지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웃고 떠들고 싸우고. 죽음은 잊혀졌어.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게 빠르더라. 11살 폭력을 배우다.
11살 때 마을에 새로운 대장장이가 왔어. 브루스라는 남자였어.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컸어. 그는 술을 엄청 많이 마셨지. 그리고 술에 취하면 폭력적이었어. 어느 날 밤 나는 그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 비명과 물건 깨지는 소리. 난 몰래 창문으로 들여다봤지. 브루스가 아내를 때리고 있었어. 주먹으로 발로.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서 울고 있었어.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또 브루스가 소리쳤어. 그리고 계속 때렸어. 난 한참 동안 지켜봤지. 폭력의 메커니즘을.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때린다. 그리고 아무도 막지 않는다. 왜? 두려우니까. 다음 날 아침 브루스의 아내는 멍투성이 얼굴로 시장에 나왔어.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했어. 집에서 넘어졌대요. 누군가 속삭였어. 모두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 일주일 후 브루스가 또 취해서 아내를 때렸어. 이번엔 더 심하게. 여자는 다음 날 죽었어. 사고였어요. 브루스가 말했어.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장례식이 치러졌지. 브루스는 울었어. 큰 소리로. 내 사랑하는 아내. 그가 외쳤어. 사람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 힘내게. 난 뒤에서 지켜봤어. 거짓말쟁이 살인자를 위로하는 사람들을. 그때 처음 깨달았지. 사람들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해. 진실은 불편하니까. 거짓말이 더 쉬워. 브루스는 6개월 후 다른 여자와 재혼했어. 그녀도 1년 후 똑같이 사고로 죽었지. 그때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난 배웠어. 폭력은 용인된다는 걸. 사람에게 권력이란 게 있으면 말이야. 12살, 욕망의 시작. 12살이 되자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 목소리도 변하고 몸도 커지고. 그리고 이상한 충동들이 생겼어. 먼저 분노. 이유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어.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났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말소리가, 존재 자체가 짜증났어. 특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왜 행복해? 무슨 권리로? 어느 날 학교에서 한 남자애가 자랑했어. 우리 아버지가 새 말을 사셨어. 정말 멋진 말이야.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며 모여들었어. 난 뒤에서 지켜보다가 그날 밤 그의 집에 갔어. 마구간으로 몰래 들어가서 말의 옆구리에 못을 박아줬지. 말이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어. 난 재빨리 도망쳤지. 그 다음날 그 남자애는 울면서 학교에 왔어. 말이 다쳤어. 수의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대. 난 동정하는 척했지. 안 됐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 그 만족감이 무서웠어. 하지만 동시에 좋았어. 그리고 다른 충동도 생겼어. 성적인 충동 말이야. 하지만 내 경우는 좀 달랐어. 다른 남자애들은 여자애들한테 관심이 있었지. 난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 내 관심은 아주 다른 데 있었지. 폭력과 성이 뒤섞인 것, 지배와 굴복, 고통과 쾌락. 난 이게 정상이 아니란 걸 알았어. 그래서 숨겼지. 철저히. 하지만 환상은 점점 강해졌어. 밤마다 꿈을 꿨어. 어두운 꿈들을. 13살 때 어느 날 마을 축제가 있었어.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난 혼자 떨어져서 구경하고 있었지. 한 남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 야, 꼬마! 뭘 그렇게 쳐다봐? 무시했어.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고 있잖아. 그가 내 어깨를 잡았어. 이거 놔요. 내가 조용히 말했어. 뭐라고? 이 새끼가. 그가 나를 밀었어. 난 넘어졌지. 사람들이 웃었어. 그때 뭔가 내 안에서 터졌어. 일어나서 주변을 둘러봤지. 돌멩이가 보였어. 집어들었어. 야, 넌 지금. 남자가 말하는 순간 내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 큰 돌을 가지고. 남자가 비틀거렸어.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 이 개자식. 그가 소리쳤어. 사람들이 달려왔어.
우리를 떼어놨어. 손이, 넌 미쳤니? 누군가 외쳤어. 난 대답하지 않았어. 그냥 남자를 봤어. 그의 얼굴에 피를, 그의 눈에 공포를, 그리고 느꼈지. 쾌감을, 순수한 쾌감. 그날 난 매를 맞았어. 아버지한테. 다시는 이러지 마라. 아버지가 소리쳤어. 네, 아버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 다시 할 거야? 더 조심스럽게. 14살 동물 사냥. 14살이 되자 아버지는 내게 사냥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 남자라면 가족을 먹여 살릴 줄 알아야 한단다. 아버지가 말했지. 우리는 숲으로 갔어. 토끼 덫을 놓는 법을 배웠어. 첫 번째 토끼를 잡았을 때 아버지가 말했지. 자, 이제 끝내야 한다. 빨리, 고통 없이. 아버지가 토끼의 목을 꺾었어. 순식간이었어. 이제 너 차례다. 다음 토끼는 내가 했어. 손에 잡힌 토끼가 덜덜 떨고 있었지. 따뜻하고 부드럽고 살아있었어. 빨리 해라. 고통받게 하지 마라. 아버지가 재촉했어. 난 천천히 목을 비틀었지. 토끼가 발버둥 쳤어. 눈이 튀어나왔어. 손이야, 빨리. 빨리 끝내주거라. 난 더 천천히 했어. 토끼의 몸부림을 느끼고 싶었어.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싶었어. 야, 이놈아. 대체 뭐 하는 거냐? 아버지가 토끼를 빼앗아 목을 꺾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말이 없으셨지. 저녁 식사 때도 날 쳐다보지 않았어. 그날 밤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 뭔가 잘못됐어. 아버지의 목소리. 무슨 소리예요? 손이 말이야. 그 애가 뭔가 다르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오늘 사냥할 때 봤어. 그의 눈빛을 즐기고 있었어. 죽이는 걸. 당신 생각이 너무 심해요. 어머니가 말했어. 그냥 서툴렀던 거예요. 아니야, 난 알아. 그 애는 목소리가 낮아졌어. 더 이상 안 들렸지.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신 거야. 내가 뭔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15살, 거울 속의 괴물. 15살 생일날 밤, 난 거울 앞에 섰어. 촛불을 켜고 내 얼굴을 봤어. 평범한 얼굴이었어. 젊은 남자의 얼굴. 하지만 눈을 자세히 보니까 뭔가 달랐어. 무언가가 텅 빈 느낌. 나는 누구지? 내가 속삭였어. 거울 속에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나는 괴물일까? 아니면 그냥 솔직한 걸까? 촛불이 흔들렸어. 그림자가 얼굴을 가로질렀어. 순간 거울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본 것 같았어. 더 어둡고 더 진실한 나를. 좋아, 이대로 좋아. 내가 말했어. 내가 진짜야. 나머지는 다 가면이야. 그날부터 연기를 더 완벽하게 했어. 낮에는 평범한 소년, 착하고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하지만 밤에는 혼자 있을 때는 진짜 내가 나왔어. 숲에서 동물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지. 천천히,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그리고 매번 조금씩 더 대담해졌어. 16살, 플라톤과의 운명적 만남. 16살에 마을에 떠돌이 철학자가 왔어.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했어. 광장에서 강연을 했어.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가 물었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우리는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특별한 존재인가? 아니면 그저 짐승의 일종인가? 난 귀를 기울였어. 플라톤은 말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한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이성이 정말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가? 사자는 사냥한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다. 우리는 그를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럼 인간도 사냥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죄악이라 부른다. 차이가 무엇인가? 이성, 도덕, 양심, 아니면 그저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인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 이단이다, 이단이야. 누군가 소리쳤어. 철학자는 웃었어.
진실은 종종 이단으로 불린다. 그날 밤, 난 그 철학자를 찾아갔어. 그는 여관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 선생님, 내가 다가갔어. 젊은이, 무엇을 원하나? 질문이 있어요. 앉게. 난 앉았어. 난 조심스럽게 말했어. 만약 누군가가 도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괴물인가요? 아니면 그냥 솔직한 건가요? 철학자가 날 뚫어지게 쳐다봤어. 흥미로운 질문이군. 자네 얘기인가? 난 대답하지 않았어. 그가 웃었어. 좋아. 대답해주지. 도덕이란 것은 사회의 발명품이네. 집단이 살아남기 위한 규칙이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네? 왜일까? 그건 인간 진화의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네? 사람들은 대부분은 양떼가 되지만 일부는 늑대가 되지. 양떼는 늑대를 괴물이라 부르네. 하지만 늑대의 관점에서는 그는 그저 자신의 본성을 따를 뿐이지. 그럼 늑대는 잘못된 게 아니네요? 내가 물었어. 잘못? 그 단어 자체가 양떼의 언어네. 늑대에게 잘못이란 존재하지 않네. 그들에겐 오직 배고픔과 사냥만 있을 뿐. 하지만 조심하게. 양떼는 머리 숫자가 많아지면 더 이상 늑대를 두려워하지 않을 걸세. 그때 발각되면 죽는 걸세.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봤어. 자네가 만약 늑대라면 양의 가죽을 입고 다니기에. 그것이 생존의 방법이네. 난 고개를 끄덕였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일주일 후, 그 철학자는 마을에서 쫓겨났어.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하지만 그가 준 지혜는 내 안에 남았어. 난 말이야 바로 늑대야. 그래서 양의 탈을 써야 해. 17살, 첫 번째 진짜 욕망. 17살 봄, 마을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왔어. 상인의 가족이었어. 매우 부유해 보였지. 딸이 하나 있었어. 엘리자베스. 예쁘고 착하고 순진했어. 모든 남자애들이 그녀를 좋아했어. 하지만 난 관심이 없었어. 처음에는.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숲에서 혼자 꽃을 따고 있는 걸 봤어. 뭔가 내 안에서 움직였어. 욕망. 하지만 이상한 종류의. 그녀를 갖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녀를 부수고 싶었어. 그 순수함을 더럽히고 싶었지. 그 아름다움을 파괴하고 싶었어. 난 가까이 다가갔어. 안녕하세요. 내가 웃으며 말했지. 그녀가 놀라서 돌아봤어. 안녕하세요. 놀랐어요? 죄송해요. 꽃을 따고 계시네요? 네. 어머니 생신이라서요. 참 효녀시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 순진한 미소. 난 그 순간 결정했지. 아니야. 지금은 안 돼. 너무 위험해.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는 곳에서. 그럼 조심히 가세요. 내가 말했어. 네, 고마워요. 그녀가 떠났어. 난 나무에 기대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 휴휴. 다행이다. 거의 실수할 뻔했네. 참아야 해. 때가 올 때까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알았어. 내 욕망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걸. 언젠가 참을 수 없을 거라는 걸.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될까? 18살. 아버지의 의심. 18살 여름, 마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가축들이 죽었어. 이상하게 목이 잘렸거나 배가 갈려졌거나. 사람들은 늑대 탓을 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날 불렀어. 손이 앉아라. 앉았어. 솔직히 말해라. 내가 한 짓이냐? 뭘요? 가축들 말이다. 난 그의 눈을 똑바로 봤어. 저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 아버지는 한참 날 쳐다봤어. 손이, 넌 내 아들이야. 난 널 사랑한다. 하지만 넌 뭔가 잘못됐어. 어릴 때부터 그랬어. 무슨 말씀이세요? 넌 다른 사람들처럼 느끼지 않아? 안 그래? 한참이나 침묵이 흘렀다. 대답해라. 아버지 말씀을 이해 못하겠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아버지가 소리쳤어. 난 봤어. 내 눈을 봤단 말이야. 거기엔 아무것도 없어. 아무런 감정도.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신이시여. 아버지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 내가 어디서 잘못한 걸까?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조용히 말했어. 그럼 뭐가 문제니? 대체 왜 이러는 거냐?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초예요. 아버지가 날 봤어. 눈에 눈물이 고였어. 넌 악마니? 아니에요. 그럼 뭐니?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그러더니 말했어. 마을을 떠나라. 뭐라고요? 마을을 떠나라. 여기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난 느껴. 내가 언젠가 말을 잊지 못했어. 알겠어요. 내가 말했어. 거짓말이었지. 난 여길 떠날 생각이 없었어. 아직은. 하지만 떠날 때가 오면 준비될 거야. 19살. 아버지의 죽음. 19살 겨울.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 폐가 나빠졌어. 기침을 심하게 했어.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 길어야 몇 달입니다. 어머니는 울었어.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 오히려 궁금했지. 어떻게 죽을까? 매일 밤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았어. 지켜봤지. 점점 약해지는 걸. 살이 빠지고 피부가 창백해지고 눈빛이 흐려지는 걸.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어. 손이. 네, 아버지. 난 실패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 뭔가 놓친 게 있어. 뭔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 난 대답하지 않았어. 손이, 약속해라. 나쁜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아버지. 거짓말이었어. 신을 믿어라. 그분이 너를 올바른 길로. 기침이 말을 끊었어. 피를 토했어. 며칠 후 아버지는 죽었어. 장례식에서 난 울었어. 물론 연기였지. 사람들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 강하게 버텨라. 어머니는 진짜로 울었어. 난 그녀를 안았어.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장례식이 끝난 밤, 난 아버지의 방에 갔어. 그의 물건들을 뒤졌지.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 안에 편지가 있더라고. 아버지가 목사에게 쓴 편지였어. 아직 보내지 않은 펼쳐서 읽었어. 목사님께 제 아들 소니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악마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죽거든 그 아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그 아이가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 전에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 다 쓰지 못하고 죽은 거야? 난 편지를 태워버렸어. 쟤만 남았지.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도 함께. 체이브 블랙 아그네스와의 만남, 시장에서의 첫 만남, 21살 가을, 난 여전히 마을에 있었어. 아버지가 죽고 2년이 지났어. 어머니와 함께 살았었지. 낮에는 일을 했어. 이것저것 온갖 허드렛일 따위 말이야. 밤에는 나만의 일을 했어. 동물 사냥, 가끔은 마을 변두리에 사는 거지놈들을 괴롭히기도 했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어. 그때 그녀를 만났어. 시장에서. 가을 장날이었지. 사람들이 북적였어. 난 어머니 심부름으로 채소를 사러 갔어. 그때 그녀를 봤어. 구석진 곳에 앉아서 약초를 팔고 있었어. 긴 검은 머리, 검은 옷, 창백한 피부. 하지만 무엇보다 눈이 달랐어. 검은 눈, 깊고 텅 비어 있고 내 눈과 같았어.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서 지나갔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블랙 아그네스야? 마녀라던데? 절대 그녀한테 어떤 것도 사지 마. 저주받은 여자야. 난 그녀에게 다가갔어.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 그녀의 눈 속에서 나를 봤어. 진짜 나를? 뭘 원하시나요? 그녀가 물었어.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 잘 모르겠어요. 난 솔직하게 말했어. 그녀가 미소 지었지. 처음이자 마지막 진짜 미소. 당신, 그렇군요. 뭐가요? 저와 같으시네요.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 무슨 말씀이신지 전 알아요. 그녀가 내 말을 끊었어.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도 그래요? 내가 말했어. 네, 저도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 여기서는 안 되겠네요. 그녀가 말했어.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밤, 보름달이 뜰 때, 마을 북쪽숲, 큰 참나무 밑에서. 알겠어요. 난 떠났어. 하루 종일 그녀와의 만남만 생각했었어. 그날 밤, 난 약속 장소로 갔어. 달이 밝았어. 큰 참나무 밑에 그녀가 서 있었어. 오셨군요. 그녀가 말했어. 네, 우리는 앉았어. 나무 밑에. 한참 침묵이 흘렀어. 그러다 그녀가 말했어. 저는 12살 때 알았어요. 뭘요? 제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요. 난 기다렸어. 저는 고양이를 죽였어요. 산채로.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발견하셨어요. 저를 때리고 가두고 굶겼어요. 악마를 쫓아내겠다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악마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원래 제 모습이에요. 난 고개를 끄덕였어. 저도 비슷해요. 내가 말했어. 알아요. 당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릴 괴물이라고 하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괴물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대답했어. 우린 그냥 솔직할 뿐이에요. 당신 말이 정확해요. 그녀가 웃었어. 다른 사람들은 가식적이에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똑같아요. 차이는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뿐이죠. 맞아요. 당신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지금까지 사람을? 아니요. 그녀가 말했어. 아직은요. 당신은? 저도 아니요. 아직은. 하지만 하고 싶으시죠? 네. 내가 인정했어. 저도요. 그녀가 말했어. 우리는 서로를 봤어. 그 순간 알았어.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고.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요. 내가 말했어. 저도요. 함께 갈래요? 그녀가 잠시 생각했어. 그리고 나선 고개를 끄덕였어. 네, 함께 가요.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어. 밤에 숲에서 계획을 세웠어. 돈이 필요해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훔칠 수 있어요? 안 돼요. 들키면 끝이에요. 그럼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약초 팔아서. 충분해요. 어디로 갈까요? 남쪽이요. 바닷가 해안가로. 사람이 적은 곳으로. 거기서 뭘 할 건데요? 아그네스가 날 봤어. 우리 자신이 되는 거요. 진짜 우리 마을 사람들이 찾을 거예요. 안 찾아요. 우리를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 11월 어느 날 밤 아그네스의 집에 불이 났어. 마을 사람들이 불을 지른 거야. 마녀를 태워라. 그들이 소리쳤어. 아그네스는 간신히 빠져나왔어. 난 그녀를 숲에서 만났어. 괜찮아요? 내가 물었어. 네, 전 괜찮아요. 그녀는 침착했어. 오히려 잘 됐어요. 뭐가요? 이제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맞았어. 오늘 밤 떠나요. 내가 말했어. 좋아요. 난 집으로 돌아갔어. 어머니는 자고 있었어. 짐을 쌌어. 옷가지 몇 벌, 칼 하나, 약간의 돈. 어머니 방으로 갔어. 그녀를 봤어.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 아니, 깨우면 안 돼. 그냥 떠나는 게 나아. 난 조용히 집을 나왔어. 숲에서 다시 아그네스를 만났어.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어. 네. 후회 안 해요? 후회 따위 없어요.
당신은? 저도요. 우리는 남쪽을 향해 걸었어. 달빛 아래 새로운 삶을 향해 남쪽으로의 여정. 첫 이틀은 말이 없었어. 그냥 걸었어. 낮에는 걷고 밤에는 숲에서 잤어. 셋째 날 아침 강가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아그네스가 말했어. 저기 손이. 네? 우리 정말로 할 거예요? 뭘요? 당신도 알잖아요. 난 강물을 봤어. 모르겠어요. 기회가 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무섭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어. 뭐가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아니요. 안 무서워요. 내가 대답했어. 오히려 기대돼요. 그녀가 웃었어. 저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우리는 작은 마을을 지나갔어. 광장에 교수대가 있었는데 시체가 매달려 있었어. 까마귀들이 뜯어먹고 있었지. 저걸 봐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네, 낭비예요. 뭐가요? 좋은 고기를 까마귀 밥으로 만들다니. 난 그녀를 봤어. 농담하신 건가요? 내가 물었어. 아니요. 그녀는 진지했어. 이상해요? 그녀가 물었어. 난 생각했어. 아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요? 네. 사실 저도 생각해봤어요. 왜 안 되는지. 맞죠? 아그네스의 눈이 빛났어. 사슴을 먹고 돼지를 먹고 소를 먹잖아요. 다 똑같은 동물인데 사람들이 만든 규칙일 뿐이에요. 정확해요. 그날 밤 모닥불 옆에 앉아서 우리는 그 대화를 계속했어. 손이 만약이에요. 만약 기회가 온다면. 네? 우리 해볼까요? 뭘요? 당신도 알잖아요. 배고프면요. 내가 말했어. 배고프면. 아그네스가 반복했어.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봤어. 암묵적인 합의였어. 2주 후 우리는 갤러웨이에 도착했어. 황량한 해안이었지. 절벽이 높고 험했어. 바다는 거칠었고 사람은 거의 없었어. 완벽한 장소였지. 여기가 좋겠어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네, 그래요. 우리는 해안을 따라 걸었어. 잠잘 곳을 찾으면서 바위들 사이를 헤매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러다 발견했어. 절벽 아래 바위 틈 사이에 숨겨진 입구를. 저기 봐요. 내가 가리켰어. 저기 동굴인가요? 확인해봐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려갔지. 밀물이 빠진 때였어. 입구는 좁았어.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 풀을 만들어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나무와 마른 풀을 모아서 횃불을 만들었어. 불을 붙이고 안으로 들어갔지. 입구 부분은 좁았어. 하지만 몇 미터 들어가니까 넓어졌지. 훨씬. 천장이 높았어. 바닥은 비교적 평평했어. 더 안으로 들어갔지. 여러 개의 공간이 있었어. 마치 개미굴처럼. 믿을 수 없어요. 아그네스가 속삭였어. 이건 완벽해요. 내가 말했어. 네, 완벽해요. 우리는 동굴을 샅샅이 탐험했어. 가장 안쪽까지. 밀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그곳은 완전히 마른 공간이었는데 넓고 안전하고 숨겨져 있었어.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우리만의 집이에요. 우리만의 왕국이에요. 내가 말했지. 왕국이라? 아그네스가 그 단어를 음미했어. 좋네요. 우리만의 왕국. 바깥 세상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곳. 우리만의 규칙으로 사는 곳. 우리는 웃었어. 처음으로 진심으로. 동굴 정리와 첫날들. 다음 며칠은 동굴을 정리하는 데 보냈어. 돌들을 치우고 평평한 곳을 만들고 모닥불을 피울 장소를 정하고 밖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잠자리를 만들고 입구 근처에는 밀물의 흔적이 있었어. 밀물때는 입구가 잠겨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완벽하네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도 못 나가고요. 괜찮아요. 물때만 잘 계산하면 돼요.
우리는 바다를 관찰했어. 밀물과 썰물의 패턴을, 보름달과 금음달의 영향을 며칠 안에 완벽하게 파악했어. 하루에 2번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말했어. 충분해요. 첫 주는 힘들었어. 먹을 게 별로 없었지. 조개를 주었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지. 우리는 배가 고팠어. 점점 뭐라도 잡아야 해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토끼라도. 토끼는 이 근처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봤어. 말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저기 위에 절벽 위기래. 첫 번째 시도. 한 달이 지났어. 우리는 점점 약해졌지. 아그네스가 기침을 시작했어. 괜찮아요? 내가 물었어. 네, 전 괜찮아요. 그냥 추웠어요. 하지만 열이 높았지. 우리 음식이 필요해요. 내가 말했어. 어디서요? 난 위를 가리켰어. 저 위에서요. 훔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 진심이에요? 아그네스가 물었어. 당신 열이 나요. 이러다간 죽어요. 하지만 기회를 봐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만. 아그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날 밤 난 절벽을 올라갔어. 조심스럽게. 위에는 해안 도로가 있었어. 낮에는 여행자들이 지나가는 길, 밤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난 바위 뒤에 숨어서 기다렸어. 1시간, 2시간, 3시간. 추웠어. 배고팠어. 포기하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지.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횃불이 보였어. 그건 한 남자였어. 혼자 보따리를 메고 있었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지금이야? 일어서 나가.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얼어붙었어. 남자가 내 옆을 지나갔어. 난 그냥 지켜봤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 남자는 사라졌어. 난 주저앉았어. 왜 못했을까? 두려워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뭔가 다른 거였어. 마지막 경계선 같은 거. 한 번 넘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난 동굴로 돌아갔어. 어떻게 됐어요? 아그네스가 물었어. 못했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아그네스가 날 봤어. 실망한 것 같았지. 하지만 화내지는 않았어. 괜찮아요. 다음에 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처음이잖아요. 하지만 난 실망했어. 나 자신에게. 2번째 시도. 일주일 후 다시 시도했어. 이번에는 아그네스도 함께.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가 말했어. 괜찮겠어요? 아직 아픈데. 괜찮아요. 함께하면 더 쉬울 거예요. 우리는 밤에 같이 절벽 위로 올라갔어. 이번엔 둘 다 준비됐어. 칼을 가져왔어. 밧줄도. 숨을 곳을 미리 확인했어. 기다렸어. 이번에는 더 오래 기다렸지. 거의 3시간. 그러다 소리가 들렸어. 말발굽 소리, 수레바퀴 소리. 상인인가 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번엔 3명이었어. 남자 2명, 여자 1명. 술에 짐이 가득했어. 너무 많아요. 내가 속삭였어. 기다려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그들이 지나갔어.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어. 또 기다렸지. 1시간쯤 지났을까? 또 발소리. 이번엔 혼자. 남자 1명. 걸어서. 짐은 작은 가방 하나. 2번이에요. 아그네스가 속삭였어. 준비됐어요? 네. 남자가 가까이 왔어. 피곤해 보였어. 비틀거리며 걸었어. 술 냄새가 났어. 완벽한 목표. 내 옆에서 아그네스가 움직였어. 길로 걸어나갔어. 실례합니다. 그녀가 외쳤어. 남자가 멈췄어. 당신 누구요?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 이 밤에 여자가 혼자. 위험하지 않소?
길을 잃었어요. 마을이 어디인지. 남자가 더 가까이. 마을은 저쪽. 그 순간 난 뒤에서 나타났어. 칼을 들고 망설임 없이 목을 그었어. 한 번에 깊게 피가 분수처럼 솟았어. 남자는 소리도 못 냈어. 목을 잡고 쓰러졌어. 발버둥 쳤어. 몇 초간 그리고 멈췄어. 난 그 위에 서 있었어. 숨이 가빴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 손이 떨렸어. 하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었지. 그건 흥분이었어. 소니, 아그네스의 목소리. 난 그녀를 봤어. 그녀는 웃고 있었어. 해냈어요. 네. 어떤 기분이에요? 기분 좋아요. 저도요. 저도 좋아요. 우리는 시체를 봤어. 피가 흘러 땅에 스며들고 있었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었어. 동굴로 가져가요. 그리고 아그네스가 날 봤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해요. 우리는 시체를 동굴로 끌고 갔어. 힘들었어. 무거웠거든. 절벽 아래로 내리는 게 가장 힘들었지. 하지만 해냈어. 동굴 안으로, 가장 깊숙한 곳으로. 우린 불을 피웠어. 시체 옆에 앉았어. 한참 말이 없었지. 이제 뭘 해야 하죠? 내가 물었어. 정리해야죠. 아그네스가 말했어. 어떻게요? 고기를 정리하듯이요. 당신 해봤잖아요. 사슴이나 되지. 네, 하지만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할게요. 아그네스가 칼을 집었어.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어. 옷을 벗겼어. 그리고 시작했지. 난 지켜봤어. 그녀의 손놀림은 확신에 차 있었어.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 도와줘요. 그녀가 말했어. 난 다가갔지. 함께 작업했는데 처음엔 이상했어. 사람이라는 게 의식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그냥 고기가 됐어. 몇 시간이 걸렸지. 다 끝났을 때 우리는 피투성이었어. 씻어야 해요. 내가 말했어. 나중에요. 먼저 아그네스가 고기 한 덩이를 들었어. 배고파요. 나도 그랬어. 우린 불 위에 살덩이를 걸었지. 그리고 구웠어. 냄새가 났어. 익숙한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다 구워졌을 때 아그네스가 먼저 입에 넣었어. 씹었어. 삼켰어. 맛있어요. 그녀가 말했어. 난 조금 망설였지. 마지막 순간, 마지막 경계선. 그리고 입에 넣었어. 씹었어. 맛있었어. 정말로 짜고 풍미가 있고 돼지고기와 비슷하지만 조금 달랐지. 식감이 씹는 느낌이 더 부드러웠어. 어때요? 아그네스가 물었어. 좋아요. 그죠? 우리는 계속 먹었어. 배가 부를 때까지. 집 떠나온 뒤로 처음으로 제대로 배불렀어. 그날 밤, 난 아주 잘 잤어. 꿈도 꾸지 않았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 한 건 확인하는 거였어. 후회하고 있나? 죄책감 느끼나? 두려워하나?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 오히려 상쾌했지.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뭔가를 드디어 제대로 해낸 기분. 곧이어 아그네스도 일어났어. 잘 잤어요? 그녀가 물었어. 네. 당신은요? 저도요.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요. 우리는 같이 웃었어. 이상하죠? 내가 말했어. 뭐가요? 후회가 없다는 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이게 우리니까요. 맞아요. 우리는 동굴을 정리했어. 남은 고기를 보관했지. 소금에 절이고, 말리고, 훈제하고, 농부가 수확물을 저장하듯이. 이걸로 한 달은 버틸 수 있겠어요. 아그네스가 말했어. 그 다음엔 또 사냥하죠. 당연한 얘기처럼 너무 자주 하면 위험해요. 내가 말했어. 알아요. 조심해야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계속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번에는 북쪽, 다음에는 남쪽.
우리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나갔어. 이번에는 북쪽으로 10km쯤 떨어진 곳. 같은 방법을 썼지. 아그네스가 믿기. 내가 사냥꾼. 이번 목표는 늙은 상인이었어. 혼자 여행하고 있더라고. 더 쉬웠어. 경험이 있으니까. 한치 망설임도 없었지. 빠르고 깔끔하게. 동굴로 가져왔어. 정리했어. 보관했어. 먹었어. 이번에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지. 그냥 일상이 됐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이 흘렀어. 우리는 계속했지. 한 달에 한 번, 가끔은 두 달에 한 번. 항상 다른 장소에서, 항상 다른 방법으로. 때로는 혼자 다니는 여행자, 때로는 술 취한 농부, 때로는 길 잃은 젊은이. 우리는 영리했어.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니까. 짐, 옷, 물건들은 모두 동굴 깊숙이 숨겼어. 시체는 완벽하게 처리했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 마을 사람들은 몰랐어. 그냥 실종됐다고 생각했어. 또 한 명 사라졌대요. 바다에 빠졌나 봐요. 아니면 강도를 만났겠죠. 우리는 유령이었어. 보이지 않는 포식자. 1년이 지났어. 우리는 더더욱 완벽해졌어. 사냥이, 정리가, 보관이,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변했어. 더 강해졌어. 더 날카로워졌어. 더 냉혹해졌어. 처음에 있던 약간의 망설임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지. 이제는 그냥 일이었어. 배고프면 사냥하는 것. 당연한 것. 어느 날 밤 아그네스가 말했어. 소니, 네. 왜요? 우리 행복한가요? 난 생각해봤어. 글쎄요. 행복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만족하나요? 네. 만족해요. 저도요. 처음으로 제 자신으로 살고 있어요. 저도요. 후회 없어요? 전혀요. 저도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 그리고 그날 밤 아그네스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지. 아그네스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아기가 생겼어요. 그녀가 말했어. 걱정돼요? 그녀가 물었어. 아니요. 당신은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왜요? 우리만의 가족이에요. 우리만의 세계. 9개월 후 동굴에서 아그네스가 아기를 낳았지. 내가 도왔어. 어려웠어. 그녀는 매우 고통스러워 보였지. 하지만 아그네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 이를 악물고 버텼어. 몇 시간 후 아기가 나왔어. 딸이었어. 그런데 얘가 울지를 않는 거야. 처음엔 걱정했지.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어. 눈을 떴어. 우리를 봤어. 검은 눈. 어머니를 닮았어. 예쁘네요. 내가 말했어. 네. 아그네스가 미소 지었어. 우리 딸이에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메리. 아그네스가 말했어. 블랙 메리. 메리는 동굴에서 자랐어. 그 이후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했지. 낮에는 동굴 안에, 밤에만 가끔 밖으로. 그 아이에게 동굴이 전부였지. 우리가 전부였어. 바깥 세상이 있다는 걸 몰랐지. 메리가 2살이 됐을 때 처음으로 말을 했어. 엄마? 아그네스가 웃었어. 네, 메리. 엄마예요. 아빠. 네, 아빠도 있어요. 배고파. 그래, 뭐 먹을까? 우리는 고기를 줬어. 메리는 잘 먹었어. 다른 걸 모르니까. 이게 음식인 줄 알았어. 3살이 됐을 때 메리는 동굴을 탐험하기 시작했어. 구석구석 호기심이 많았어. 이게 뭐예요? 보관된 옷을 가리키며 물었어. 옷이야. 아그네스가 대답했지. 왜 이렇게 많아요? 선물이야. 사람들이 주고 간 선물. 어떤 사람들이요? 지나가던 사람들. 저도 만나볼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이제 없어. 어디 갔어요? 멀리 갔어. 메리는 더 묻지 않았어. 4살이 됐을 때 메리는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했어. 작은 일들을 불 지피기, 물 나르기, 고기 말리기,
잘했어, 메리. 내가 칭찬했어. 메리는 웃었어. 칭찬받는 걸 좋아했어. 5살이 됐을 때 메리가 물었어. 아빠, 우리만 있어요? 무슨 말이니? 세상에 우리만 있어요? 아니,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어. 얼마나요? 많이. 왜 우리는 안 나가요? 아빠, 메리, 우리는 특별해. 다른 사람들과 달라. 어떻게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간단다. 그 사람들은 이해 못해. 왜요? 그냥 그래.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야? 안전하게. 메리는 고개를 끄덕였어.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 메리가 5살이 됐을 때 아그네스가 또 임신했어. 또 아기가 와요. 그녀가 말했어. 좋네요. 내가 말했어. 가족이 커지네요. 우리만의 왕국이 커지는 거죠. 9개월 후 또 딸이 태어났어. 이번엔 출산이 더 쉬웠어. 경험이 있으니까. 이름은 뭐로 할까요? 내가 물었어. 아그네스가 말했어. 블랙안. 메리는 동생을 좋아했어. 같이 놀아줬어. 돌봐줬어. 내 동생이야? 메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 가족이 늘어났지. 동굴이 더 시끌벅적해졌어.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 3번째, 4번째, 5번째. 시간이 흘렀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지. 2년마다 1명씩. 메리, 제인, 덩컨, 로버트. 10년 사이에 6명이 됐어. 동굴은 시끌시끌해졌어.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싸우는 소리. 하지만 행복했어. 우리만의 방식으로. 아이들은 모두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자랐어. 바깥 세상을 몰랐어. 우리가 가르쳐 준 것만 알았지. 아빠, 저기 위에 뭐가 있어요? 덩컨이 물었어. 세상이 있어. 어떤 세상이요? 크고 넓고 위험한 세상? 왜 위험해요? 사람들이 우릴 이해 못해. 우릴 다르다고 생각해. 우리가 다른가요? 그래, 우린 달라. 우리는 아주 특별하단다.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야? 아이들은 받아들였어. 의심하지 않았어. 우리가 전부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르쳐야 할 게 많았어. 사냥하는 법, 조용히 움직이는 법, 흔적 지우는 법, 고기 정리하는 법. 잘 봐, 메리. 내가 말했어. 이렇게 칼을 잡고. 이때 메리는 10살이었어. 이제 배울 나이였지. 칼은 항상 날카롭게 유지해야 해. 무딘 칼은 위험해. 네, 아빠. 그리고 항상 깨끗이 해야 해. 왜요? 병에 걸릴 수 있어. 메리는 열심히 배웠어. 자연스러웠어. 마치 타고난 것처럼. 덩컨은 사냥을 가르쳤어. 조용히 움직여야 해. 내가 속삭였어. 이렇게요? 덩컨이 발끝으로 걸었어. 좋아. 그리고 바람을 확인해. 왜요? 냄새가 날릴 수 있어. 목표물이 눈치챌 수 있어. 알겠어요. 덩컨도 잘 배웠어. 빨랐고 조용했고 영리했어. 로버트는 덫을 만드는 법을 배웠어. 밧줄을 이렇게 묶고, 네, 그리고 이렇게 숨기고. 보이지 않게요? 맞아. 아무도 눈치채면 안 돼. 아이들은 모두 잘 배웠어. 빨리 배웠어. 이게 그들의 삶이니까. 1580년이 됐을 때 우리 가족은 15명이 됐어. 나, 아그네스, 그리고 아이들 13명. 동굴은 꽉 찼어. 하지만 잘 관리했어. 질서를 만들었지. 각자 역할이 있었어. 큰 아이들은 사냥을 도왔어. 중간 아이들은 동굴을 관리했어. 작은 아이들은 배우고 있었어. 아빠, 오늘은 누가 나가요? 메리가 물었어. 그녀는 이제 20살이 되었지. 너랑 덩컨이랑 나랑. 어디로요? 동쪽. 한 달쯤 됐으니까. 알겠어요. 그날 밤 우리 셋은 나갔어. 완벽한 팀워크였어. 메리가 미끼, 덩컨이 보죠. 내가 마무리. 목표물은 젊은 여행자였어. 혼자 걷고 있더라고. 메리가 다가갔지. 실례해요. 여행자가 멈췄어.
네, 무슨 일이시죠? 길을 잃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가 가까이 왔어. 덩컨이 뒤에서 나타났어. 내가 옆에서 5초 만에 끝났어. 깨끗하게, 완벽하게. 우리는 동굴로 돌아왔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지. 잘했어요? 아니, 물었어. 응, 잘 됐어. 오늘 저녁은 풍성하겠네요. 아이들이 환호했어. 이게 우리의 일상이었어.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지. 아이들이 어른이 됐어. 그리고 짝이 필요했어. 하지만 바깥 사람을 데려올 순 없었어. 그럼 어떻게? 아빠, 메리가 22살 때 말했어. 응? 저, 덩컨이랑 사랑해요. 난 아그네스를 봤어. 아그네스가 고개를 끄덕였어. 알았어. 내가 말했어. 좋아. 정말요? 우리밖에 없잖니? 당연한 거야. 그래서 메리와 덩컨이 함께했어. 남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 안과 로버트, 제인과 토마스. 이건 근친혼이었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 첫 손주는 메리가 낳았어. 남자아이였어. 할아버지. 메리가 웃으며 말했어. 난 아기를 안았어. 작고 연약했어.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 아기 손가락이 6개였어. 괜찮아요? 메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지.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두 번째 손주도 문제가 있었어. 다리가 짧았어. 세 번째는 눈이 이상했고, 네 번째는 말을 못했지. 근친혼의 결과였어. 알고 있었어. 하지만 계속할 수밖에 없었지. 시간이 지나면서 손주들은 점점 늘어났고, 20명, 30명, 40명. 그중 많은 수가 장애가 있었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모두 받아들였어. 그들도 가족이니까. 그들도 쓸모가 있었으니까. 말 못하는 아이는 가장 조용했어. 사냥에 데려갔더니 완벽했어. 소리를 안 내니까. 다리 짧은 아이는 동굴 관리를 맡았어. 좁은 틈새로 기어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눈 큰 아이는 밤에 가장 잘 봤어. 감시를 맡겼지. 모두가 역할이 있었어. 우리 왕국에서는 모두가 가치가 있었어. 할아버지, 손주 중 하나가 물었어. 응? 저도 쓸모 있어요? 그 아이는 손이 하나뿐이었어. 물론이지. 넌 특별해. 어떻게요? 한 손으로도 두 손만큼 일할 수 있어. 강해지면 돼. 아이가 웃었어. 열심히 할게요. 난 그 아이를 쓰다듬었어. 이상하게도 애정을 느꼈어. 처음으로 뭔가를 보호하고 싶은 느낌. 1600년이 됐을 때. 난 60살이었어. 아그네스도 비슷했지. 우리 가족은 48명이었어. 자식들, 손주들, 증손주들까지. 동굴은 작은 마을 같았어.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우리만의 사회가 있었어. 규칙이 있었지. 서열도 있었고. 내가 조직의 우두머리였어. 아그네스가 두 번째. 그 아래로 자식들. 그 아래로 손주들. 모두가 역할을 알았어. 모두가 순종했어. 질서가 있었지. 완벽한 질서. 할아버지가 명령하면 따라야 해. 내가 손주들에게 말했어. 네. 왜? 할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니까요. 맞아.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러니 말을 들어야 해? 네. 그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했어. 의심하지 않았어.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비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48명을 먹이려면 더 많이 사냥해야 했어. 한 달에 한 번으로는 부족했지. 한 달에 2번, 때로는 3번. 하지만 더 영리해졌어. 더 넓은 범위에서 사냥했어. 북쪽으로 20km, 남쪽으로 30km, 동쪽으로 25km. 절대 같은 곳에서 연속으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팀을 나누었지. 팀 하나는 북쪽, 팀 하나는 남쪽. 효율적이었어.
한 달에 서너 명씩, 1년에 4,050명씩, 20년이면 1,000명, 40년이면 계산해 본 적 없어. 하지만 많았어. 정말 많았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관리하려면 시스템이 필요했어. 동굴 깊숙한 곳에 저장실을 만들었지. 소금에 절인 고기, 훈제한 고기, 말린 고기, 각각 다른 방에 라벨을 붙였어. 날짜를, 종류를. 이건 3월 거야. 이건 젊은 남자. 이건 늙은 여자. 맛이 달랐거든.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우리는 전문가가 됐어. 고기의 전문가. 이건 맛있을 거야. 아그네스가 고기를 보며 말했어. 어떻게 알아요? 살이 좋아. 근육이 단단하고 맛있어. 그녀는 틀린 적이 없었어.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도 어마어마했어. 모자, 옷, 신발, 가방, 돈, 보석, 장신구, 무기, 도구, 책. 동굴 한쪽을 창고로 만들었어. 정리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간 거야? 저기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손주 하나가 물었어. 책이란다. 책이 뭐예요? 옛날 사람들이 쓰던 거야.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어. 읽을 줄 몰랐으니까. 우리 아이들 중 아무도 읽지 못했어.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상관없었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존 기술이었으니까. 첫 번째 실수. 1605년 가을. 우리는 실수를 했어. 약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 밤 사냥 나갔던 건 덩컨과 그의 아들들이었어. 목표는 커플이었지. 젊은 남녀. 말을 타고 가고 있었어. 쉬운 목표처럼 보였었지. 하지만 남자가 예상보다 강했어. 아마 군인 출신이었나 봐. 그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싸울 줄 알았어. 덩컨이 다가갔을 때 남자가 칼을 뽑았어. 큰 싸움이 벌어졌지. 덩컨의 아들 하나가 패였어. 손주가 비명을 질렀어. 여자도 소리를 질렀어. 갑자기 소란이 엄청 커졌지. 그리고 운이 나빴어. 근처에 다른 여행자들이 있었던 거야. 횃불을 든 일행이 달려왔어. 거기 누구야? 덩컨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 다친 아들을 데리고. 그 커플은 살아남았어. 소문의 시작? 다음 날 그 커플이 마을로 돌아갔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 괴물들에게 습격당했어요. 동굴에 사는 식인 가족이 있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 미쳤구만. 아주 미쳤어. 술 마시고 환상을 본 거야? 하지만 그들은 계속 주장했어. 정말이에요. 여럿이었어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 그러고 보니 실종자가 많긴 해. 지난 몇십 년간 수백 명이. 설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덩컨이 동굴로 돌아왔을 때 난 화가 났어. 무슨 짓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그 남자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살려보낸 거야? 증인을?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난 한숨을 쉬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아그네스가 말했어. 진정해요. 한두 명 얘기로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문제가 되면 그때 대응해요. 지금은 조용히 있어요. 사냥은 한동안 쉬어요. 몇 달간 사람들이 잊을 때까지. 그게 맞는 것 같았어. 우리는 사냥을 중단했어. 저장된 고기로 버텼어. 하지만 우리들의 바램과 달리 소문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했지. 더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어. 저도 이상한 걸 봤어요. 저도 동굴 근처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실종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 귀족들이 움직였어. 그리고 제임스 왕에게 보고됐어. 제임스 왕은 직접 명령했어. 이 사건 당장 조사하라. 진실을 밝혀라. 군대가 파견됐어. 400명의 군인, 사냥개들, 횃불들. 그들은 갤러웨이로 왔어. 마지막 날들, 1610년 3월, 우리는 동굴 안에 있었어. 밀물이 빠지길 기다리면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 개 짖는 소리. 많이. 뭐야? 덩컨이 물었어. 군대야? 내가 말했어. 어떻게 알아요? 개 소리. 너무 많아. 아그네스가 입구 쪽을 봤어. 그들이 오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정말 많이. 우리는 서로를 봤어. 이게 끝이라는 걸 알았지. 안쪽으로. 내가 명령했어. 모두 동굴 안쪽으로 최대한 들어간다. 가족들이 동굴 깊숙이 들어갔어. 48명 모두. 하지만 소용없었어. 출구는 하나뿐이었으니까. 개들이 먼저 들어왔어. 지저대며 그 다음 군인들 횃불을 들고 그들이 동굴 안을 비췄을 때 멈췄어. 몇 초간 완전한 침묵. 그리고 비명. 세상에 하느님 맙소사. 이게 뭐야? 그들이 본 건 40년의 흔적, 벽에 걸린 것들, 바닥에 쌓인 것들, 항아리 안의 것들. 어떤 군인은 토했어. 어떤 군인은 울기 시작했어. 어떤 군인은 그냥 얼어붙었어. 지휘관이 명령했어. 체포하라. 모두. 군인들이 들어왔어. 우리는 저항하지 않았어. 48명 대 400명. 의미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쇠사슬에 묵혔어. 한 명도 빠짐없이. 아이들도, 손주들도, 증손주들도 모두. 할아버지, 손주 하나가 울며 말했어. 괜찮아? 내가 말했어. 거짓말이었어. 괜찮지 않았어. 하지만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에든버러로. 그들은 우리를 에든버러로 데려갔어. 며칠이 걸렸어. 길 양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우리를 보려고. 괴물들이다. 악마들이다. 돌을 던졌어. 침을 뱉었어. 아이들은 울었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봤으니까. 처음으로 증오를 느꼈으니까. 엄마? 어린 손주가 울었어. 쉿! 괜찮아? 딸이 안았어.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 사람들의 시선, 그 혐오, 그 공포, 그 분노.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 괴물로 봤어.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감옥에서 에든버러에 도착했어. 우리는 감옥에 갇혔지. 남자들은 한 곳에, 여자들은 다른 곳에, 아이들은 또 다른 곳에. 가족이 흩어졌어. 처음으로 난 작은 독방에 혼자 갇혔어. 창문이 하나 있었어. 작은 창문. 거기서 하늘이 보였지. 파란 하늘. 40년 만에 제대로 보는 낮 하늘. 이상하게 눈이 부셨어. 그 마지막 밤 1610년 3월 독방에서의 성찰. 여기 앉아서 마지막 밤을. 난 생각해봐. 내 인생을 71년 그중 45년을 동굴에서 후회하느냐고? 아니, 전혀. 슬프냐고? 아니. 두렵냐고? 아니. 그냥 배고파. 웃기지? 죽기 직전인데 배고프다니. 아까 간수가 음식을 줬어. 생선이랑 계란. 입도 대지 않았어. 먹을 수가 없었어. 45년간 다른 걸 먹었는데 이제 와서 생선이라니. 입맛이 거부해? 가족에 대한 생각. 내 가족들 48명. 지금 어디 있을까? 아그네스는 어떨까? 두렵지는 않겠지. 그녀는 강하니까. 아이들은? 손주들은? 그들이 이해할까?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쩌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삶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그게 전부였지. 이제 세상이 그들을 괴물이라고 해. 악마라고 해. 하지만 그들이 뭘 잘못했어? 태어난 것? 가르침을 따른 것? 부모를 믿은 것? 어쩌면 내 잘못이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아그네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동굴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내가 첫 번째 사냥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할 수가 없어. 인간성에 대한 의문. 사람들은 날 괴물이라고 불러. 맞을지도 몰라. 하지만 생각해봐. 사자는 괴물인가? 늑대는? 상어는? 그들도 사냥하고 먹어. 하지만 우린 그들을 괴물이라 하지 않아.
본성이라고 해? 그럼 차이가 뭐야? 사자는 사슴을 먹어도 괜찮고 인간은 인간을 먹으면 안 돼? 둘 다 고기잖아. 둘 다 동물이잖아. 도덕이라고? 그게 뭐야? 어차피 인간이 만든 규칙 아니야? 자연에는 도덕이 없어. 살아남는 것, 먹는 것, 번식하는 것, 그게 다야. 난 그렇게 살았을 뿐이야. 솔직하게 자연인들처럼 죄책감의 부재. 6,000명. 그게 그들이 추정하는 숫자야. 정확한지 모르겠어. 셀 생각도 안 했으니까. 6,000명의 인생, 6,000명의 가족, 6,000명의 꿈과 희망. 다 끝냈어. 내가 죄책감 느껴야 하나? 그들은 그러길 바라겠지. 하지만 난 못 느껴. 닭닭을 잡을 때 죄책감 느껴. 소를 도축할 때는 안 느끼잖아. 그냥 음식이니까. 나한텐 그들도 그랬어. 음식, 생존. 이상하게 들리겠지. 괴물 같겠지. 어쩌면 맞아. 난 괴물이야. 하지만 솔직한 괴물이야. 위선적인 인간보단 낫지 않아? 40년 동안 난 세상을 봤어. 동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옷, 그들의 물건, 그들의 대화, 그들도 죽이더라. 전쟁으로, 처형으로, 종교로, 수천 명을, 수만 명을. 하지만 그건 괜찮대. 정이니까, 신의 뜻이니까, 법이니까. 웃기지 않아? 결국 죽이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다른 거야. 난 살인자고 그들은 처형자. 난 괴물이고 그들은 영웅. 차이가 뭐야? 허락? 그럼 허락만 받으면 괜찮은 거네? 도덕이란 게 결국 힘 있는 자의 규칙인 거야. 가족의 운명. 내일 아침 우리는 처형될 거야. 남자들은 손발을 잘라내고 피를 흘려 죽게 할 거래. 여자들과 아이들은 불태울 거고 재판도 없이. 너무 끔찍해서 재판이 필요 없다래. 웃기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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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 손발을 자른다고? 산채로? 그게 정의야? 아이들을 불태운다고? 무슨 죄로? 태어난 죄? 하지만 항의할 생각은 없어. 소용없으니까. 그들의 세상이니까. 그들의 규칙이니까. 우리는 졌어. 단순하게. 수적으로. 아그네스에 대한 마지막 생각. 아그네스? 내 동반자. 45년. 함께 웃고, 함께 사냥하고, 함께 가족을 만들고, 그녀 없었으면 난 뭐가 됐을까? 그냥 이상한 남자로 늙어갔을까? 혼자 죽었을까? 그녀를 만나서 적어도 진짜 내가 될 수 있었어. 적어도 자유로웠던 것, 완벽했어. 그 시간들, 아침에 일어나면 어둠 속에서 가족들의 숨소리가 들렸어. 평화로웠지. 낮에는 동굴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사냥하고, 리듬이 있었어. 질서가 있었어. 의미가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 가장 진실한 시간, 창밖의 세상, 창문 너머로 별이 보여. 수천 개의 별. 동굴에서는 거의 못 봤어. 입구에서만 조금. 저렇게 많은 줄 몰랐어. 아름답네? 죽기 전에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저 별들은 내가 죽어도 계속 빛날 거야. 1000년 후에도, 10,000년 후에도 내 삶은 뭐였을까? 별들에게는 한순간의 깜빡임, 그것도 안 될 거야? 의미 없어. 모든 게 결국. 하지만 그래도 살았어. 내 방식대로. 그걸로 충분해. 간수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 발소리, 간수들이야. 아직 멀어. 하지만 다가오고 있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 동이 트나 봐. 창문으로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곧 붉어지겠지. 해가 뜨겠지. 마지막 해돋이. 45년 만에 해돋이. 동굴에서는 해를 못 봤으니까
오늘은 볼 수 있겠네? 죽기 직전에? 아이러니하네. 마지막 질문.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똑같이 살까? 응, 그럴 것 같아. 다른 방법을 모르니까, 다르게 살 수 없으니까, 이게 나니까. 사람들은 묻겠지. 후회는? 없어. 두려움은? 없어. 용서를 빌 생각은? 없어. 뭘 용서받아? 내 본성을? 내 삶을? 차라리 솔직하게 죽는 게 나아. 위선자로 사는 것보다. 손이 빈의 마지막 철학.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양과 늑대. 대부분은 양이야. 순종하고 규칙을 따르고 안전하게 살아. 가끔 늑대가 태어나.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해. 양 떼는 늑대를 두려워해. 괴물이라고 부르지. 악마라고. 하지만 늑대는 그냥 늑대야. 본성을 따를 뿐이야. 난 늑대였어. 그게 내 죄야? 태어난 것? 솔직한 것? 자유로운 것? 그럼 유죄야. 기꺼이 받아들여. 발소리가 가까워진다. 이제 정말 가까워. 발소리. 2명, 3명. 문 앞에서 멈췄어. 열쇠 소리,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려. 빛이 들어와. 눈이 부셔. 시간이다. 간수가 말해. 알겠어. 일어서. 다리가 좀 떨려.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래. 두려워서가 아니야. 간수들이 날 묶어. 쇠사슬로. 손목에, 발목에, 목에. 무거워. 하지만 견딜만해. 가자. 복도로 나가. 양쪽의 감방들. 다른 가족들이 갇혀 있는 곳. 아빠, 아빠, 누군가 외쳐. 덩컨의 목소리야. 강해져라. 내가 소리쳐. 아빠, 울지 마라. 우리는 빈 가문이다. 그리고 다른 목소리들. 할아버지, 아버지, 손이 모두가 소리쳐. 마지막 작별. 난 뒤돌아보지 않아. 앞만 봐.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형장으로. 밖은 벌써 밝아. 해가 떠오르고 있어. 붉고 아름다워. 광장이 보여. 사람들로 가득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모두 우릴 보러 온 거야? 괴물을, 악마를, 식인귀를, 구경거리. 그들이 소리쳐. 괴물, 악마, 지옥에 나가라. 돌이 날아와. 내 얼굴에 맞아. 피가 나. 상관없어. 곧 더 많이 흘릴 테니까. 형장이 보여. 나무 기둥들, 도끼들, 불더미. 준비됐네? 우리를 위해. 가족들과의 마지막 만남. 형장에 도착해. 다른 가족들도 오고 있어. 아그네스가 보여. 여자들과 함께. 우리 눈이 마주쳐. 그녀는 웃어. 조금. 난 고개를 끄덕여. 사랑해. 입모양으로 말해. 그녀도 똑같이 대답해. 나도 사랑해. 아이들이 보여. 손주들이, 증손주들이. 48명. 마지막으로 함께. 어떤 아이들은 울어.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해. 어떤 아이들은 그냥 멍해. 이해 못하는 거야? 뭐가 일어나는지. 괜찮아? 내가 크게 소리쳐. 우리는 빈 가문이야. 우리는 강해? 고개 들어. 몇몇이 고개를 들어. 그래. 그렇게. 끝까지 당당하게. 선고문 낭독. 관리가 나와. 두루마리를 펴. 읽기 시작해. 알렉산더 빈과 그 일당. 너희는 45년간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살인, 강도, 납치, 시신유기, 시신훼손, 그리고 식인. 최소 1000명 이상의 무고한 이들을. 군중이 웅성거려. 이러한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다. 재판조차 필요 없다. 너희의 죄는 명백하다. 따라서 제임스 왕의 명으로 남자들은 손발을 절단하고 피를 흘려 죽게 할 것이며 여자와 아이들은 불에 태워질 것이다. 즉시 집행한다. 군중이 환호해. 죽여라. 태워라. 악마들을. 관리가 두루마리를 말아. 신이 너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난 웃어. 그게 있긴 해? 집행 시작. 먼저 남자들이야. 나 아들들, 손자들 20명쯤 기둥에 묶여. 도끼잡이가 다가와. 덩컨이 먼저야. 아빠. 아빠. 그가 나를 봐. 강해져라 아들. 무서워요. 알아. 하지만 견뎌야 해. 네. 도끼가 내려와. 덩컨의 손목이 으아앙 으야 우. 비. 군중의 환호. 그 다음 다른 손목, 다른 발목. 덩컨이 쓰러져. 피를 흘리며 그의 아들들이 울어. 아빠. 하지만 그들도 곧 차례가 와. 하나씩, 하나씩 손과 발이 잘려나가. 비명들, 피들. 그리고 내 차례. 손이 빈의 마지막 순간 도끼잡이가 내 앞에서. 준비됐나? 그가 물어. 응, 후회는 없나? 없어. 신께 용서를 빌지 않겠나? 힘이 있다면 이미 알고 있겠지. 도끼잡이가 고개를 쳐. 불쌍한 놈. 도끼를 들어. 난 하늘을 봐. 파란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아름다워. 45년 만에 보는 낮 하늘. 이게 마지막이구나. 도끼가 내려와. 오른손목에. 아파. 정말 아파. 이게 고통이구나. 처음으로 제대로 느껴봐. 피가 분수처럼 솟다. 따뜻해. 왼손목. 또 아파. 더 아파. 어지러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오른발목. 왼발목. 이제 움직일 수 없어. 쓰러져. 땅바닥에. 피 웅덩이에. 하늘이 보여. 점점 흐려져. 마지막 생각들. 어둠이 와. 천천히. 의식이 희미해져. 차가워. 몸이. 고통도 줄어들어. 무감각해져. 이게 죽음이구나. 생각보다 평화로워. 눈앞에 뭔가 보여. 환상? 동굴이야. 우리 동굴. 가족들이 있어. 모두 함께. 웃고 있어. 행복해 보여. 아빠, 이리 와요. 메리가 손짓해. 곧 갈게. 서두르세요. 응. 시야가 좁아져. 터널처럼 빛이 줄어들어. 소리도 멀어져. 군중의 함성, 가족들의 울음, 다 멀어져. 조용해져. 고요해. 평화로워. 손이 빈의 마지막 말, 마지막 숨, 마지막 생각. 나는 늑대였어. 후회 없어. 자유로워. 그리고 어둠. 완전한 어둠. 동굴보다 깊은. 하지만 무섭지 않아. 익숙해. 집 같아. 에필로그. 그 후 손이 비는 1610년 그날 죽었다. 48명의 가족 모두. 남자들은 피를 흘려. 여자들과 아이들은 불에 타서. 재판도 없이. 자비도 없이. 에든버러 군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스코틀랜드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 45년간 수천 명을 살해하고 먹은 식인 가족. 하지만 진실은 무엇인가? 정말 있었던 일인가? 아니면 과장된 전설인가? 역사학자들은 의견이 갈린다. 기록이 부족하다. 증거가 애매하다. 어쩌면 프로파간다였을지도. 스코틀랜드인들을 야만인으로 만들려는. 하지만 갤러웨이 주민들은 안다. 그 동굴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베네인 헤드 근처에 지금도 남아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 밀물대 잠기는 입구, 어둡고 깊은 내부. 때때로 밤에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듣는다. 이상한 소리를,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아니면 다른 무언가? 아무도 확인하러 가지 않는다.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동굴을 피한다. 손이 빈의 동굴, 식인 가족의 동굴, 괴물들의 왕국. 그리고 밤이 되면 달빛 아래에서 동굴 입구를 바라보면 상상하게 된다. 정말로 그들이 있었을까? 45년간 보이지 않는 포식자로. 그리고 묻게 된다.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다른가? 아니면 그들이 더 솔직했던 것뿐인가? 규칙이 없다면
법이 없다면, 도덕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 양인가? 늑대인가? 대답은 각자가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이 손이 빈이 남긴 마지막 질문이다. 넌 어느 쪽이야?